예, 오늘은 사라진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진 지도 위를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장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골목이 오늘의 빌딩 숲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장소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맺혔던 마음은 갈 곳을 잃고 우리 곁을 맴돕니다. 오늘은 사라진 장소,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우리의 그리움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소를 단순히 공간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특정 장소에 서면 잊고 있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것은 그 장소가 우리의 시간과 단단히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빌라르는 집이 인간의 첫 번째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세상을 배운 곳은 어디인가요? 처음으로 슬픔을 느끼고 홀로 울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그 모든 순간은 특정한 좌표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표가 물리적으로 지워진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억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라진 장소에 대한 그리움은 바로 그 흔들림에서 시작됩니다. 사라진 장소를 가장 애절하게 기록한 작가는 박완서 선생입니다. 그의 문학적 뿌리는 고향 개풍군 박적골에 닿아 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고향을 물리적으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소설 라목 속에서도 사라진 장소에 대한 상실감은 선명합니다. 작중 인물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에서 방황합니다. 그들에게 장소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언제든 물러설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불안한 무대일 뿐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생전에 내 기억 속의 고향은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고향은 알 수 없는 곳이 되었다고 덧붙였지요. 장소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헐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부가 씻겨나가는 고통과 같습니다. 우리는 작가의 문장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라진 장소는 오직 문장과 기억 속에서만 재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재 시인 이상의 소설 날개에는 33번지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곳은 18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사는 좁은 공간입니다. 주인공은 그 어두운 방 안에서만 머뭅니다. 현실의 종로 33번지는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든 과거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상의 문학 속에서 그곳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주인공은 방 안에서 햇빛이 드는 것을 보며 아내를 기다립니다. 그에게 장소는 감옥이자 동시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지금 그 골목을 가본들 소설 속의 눅눅한 공기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층 빌딩과 세련된 카페들이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옛것을 보존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소의 운명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법입니다. 사라진 33번지는 이제 독자의 머릿속에서 재창조됩니다. 물리적인 벽은 허물어졌으나 문학적인 공간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사라진 장소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 매일 들러 떡볶이를 먹던 분식집을 떠올려 보세요. 첫 데이트의 설렘이 묻어있던 작은 카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제 그곳에 가면 전혀 다른 간판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아예 길이 넓혀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는데 라는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장소는 사라졌어도 그곳에서 나는 대화는 남습니다. 그곳에서 풍기던 특유의 냄새는 우리 뇌세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뇌는 장소세포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정한 장소를 방문할 때만 반응하는 특별한 세포입니다. 장소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아픔입니다.
뇌 한 부분이 길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라졌기에 그 장소는 우리 안에 완벽해집니다. 만약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세월의 때가 묻고 낡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실망하고 애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라진 장소는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순간의 모습으로 박제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골목은 영원히 따뜻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그 분식점의 떡볶이는 영원히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사라짐은 기억을 하나의 신화로 만듭니다. 그리움은 그 신화를 지탱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장소가 사라졌기에 우리는 비로소 그곳이 소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존재할 때는 몰랐던 가치가 부재를 통해 증명되는 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라진 장소들을 유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나만의 지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은 빌딩이 들어서고 아스팔트가 깔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만 보이는 옛집의 대문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비밀을 나누던 그 나무 아래 벤치가 보일 것입니다. 그곳은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불러지는 한 그 장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곳은 당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라진 장소로 산책을 떠나보시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라진 것들은 우리를 울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움이라는 양분으로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댓글로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며 함께 그 장소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움 중에서 잃어버린 없어졌던 장소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없어졌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시골에 없어진 집들, 그리고 작은 길들이 지금 아스팔트가 깔렸고 넓은 도로가 나고 차가 다닙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 소달구지가 지나가던 그 좁은 도로가 머릿속에 지도로 박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움, 없어진 장소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